아침에 좀 불편해서 저도 좀 불편하고 집사람 불편해서 이런 일이 저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갖고 좀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저한테도 이렇게 어쩌겠습니까? 시작하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차렷 인자.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금생에서 제일 귀한 하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십시다. 지각하다 보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얘기가 어려울 때 짧은 마지막 1시간 경제학적 용어로 말씀드리자면 한계요형이라고 합니다. 한계요형이 극대의 지점에서 실제로는 가장 감격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대학 입학시험 볼 때 동땅 치면 젊은 조교들이란다거나 생태들은 그 순간 싹 걷어버립니다. 그럼 학생들 중에서 이제 문제지에다 써놓고 답안지 못 옮긴 놈, 번호 못 옮긴 놈은 그냥 미치고 환장하게. 그때 저는 그 가서 아직도 못 썼냐? 너 3초 주면 쓸래? 3초는 너무 작고 5초에 다 쓰라니? 5초 준다고 5초에 다 써. 아니 5초 동안 5초 주고 5초 후에 거다니? 그럼 감독관들이 5초 하는 것이 5초 것이 15초다 이렇게 생각했지. 그동안에 3초만 쓸 답안지 번호 하나씩 쓸 거 아니야. 그럼 10초만 답안지 맞으면 답 10개 써. 15초만 주면 20개 써. 다 답안 작성해놔서 번호 다 번호만 쓴 것이요. 근데 그놈을 모든 걸 뺏어가보면 미치고 환장을 치게 이게. 근데 그놈을 다 쳐라. 그래놓고 사실상 한 20초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놈을 쓰고 나면 얼굴 보면 애들 눈동자에서 그냥 한이심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는 밖에 나오면 골목에 나오면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중에서 우수자가 수석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뺏어오면 어쩔 것이요. 그걸 말하자면 A stitch in time, 적당한 시절에 있어서 짧은 시간에 A stitch 한 이 타임 알맞는 시간에 시간 전략하는 거, 그것이 바로 뭐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휘. 그네목을 모르고 그네목 뺏어버리면 그걸로 말미암아서 한 집안이 망해버리고 선거가 무효가 되버리고 한순간을 빠져나가면 살아남고, 이런 일을 생각해보자면 가장 짧은 시간에 조금 위반인 것 같지만 그 엄밀히 보자면 위반이 아니라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말하자면 평안 정도 금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그 광주에서 차 타고 피람성어이라는 단어에 서울 행사했을 때 가려고 할 때 먼저 카타칠 때 시간 돼서 가요! 그러고 시간 출발 왜 안 해요? 한다고요. 그때마다 나는 앞서 이 시간이 됐는가요? 저 누가 아까 온다고 했으니까 딱 5분만 기다립시다. 5분 너무 긴데 3분만 기다립시다. 아니면 1분만 기다립시다. 그럼 언제 보고 가십시다. 그 1분 기다리다 좀 더 저 가요! 그럼 출발할 수 없잖아요. 1분 기다린다는 것이 3분 기다리고 3분 기다리고 5분 기다리는데 5분 기다린 동안에 온 사람들이야말로 실제로 가장 간절한 소망을 갖고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저는 출발할 때 딱 시간 되면 출발하라는 얘기는 독살 주는 사람이고, 문제를 살리자는 것이 아니라 난 시간 늦었는데 갔다고 트집 잡으라고 한 사람이 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원칙 따진, 요새 말하자면 정신 덕바진 놈들 운동하고 있는 어떤 양반 대통령 후보 말뿐만 잡아갖고 그 사람들을 쫓아오고 있는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 전체가 화합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절대로 작은 일에 대해서 독살 치르면 안 돼. 그것이 바로 뭐라 하냐, 말하자면 이제 이 중요에서 나오죠. 공장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 소만의 일이라도 절대로 독살스러운 사람은 독살스러운 것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가 손상되고, 독살스러운 것을 계속해 나가면 격화가 없기 때문에 잘못하다 보면 공장이 말씀하신 대로 즉 자손들이 끊어질 것이다 한 말은 무엇이냐,
서로 감싸는 마음이 없어질 때 인정이 끊어진다고 말합니다. 인정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싶으냐. 인정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조금 늦는 것들을 봐주는 것이 인정이 않거든요. 특히 제가 이제 출애한다고 약속 시간 됐는데 그때 옛날에 보면 도로가 복잡하니까 택시 타고 가도 못 가요. 출애 시간은 돼야는데 차는 못 가니 얘가 다 죽겠지. 난 오질 것. 그런데 본인들 집안에서 오질 것이요. 그런데 그래 한 5분이나 10분이나 늦어갖고 일장에 들어가면 왜 출애가 있어서 나무란 사람 있는가 하면은 그 혼주들이나 주변 사람들 아이고 어떻게 급하니 뚫고 오셨습니까? 그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렇고 이 얘기하고 들어가면 아이고 지금 오셔서 다행입니다. 그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늦게 들어온 주례한테 박수를 쳐준단 말이에요. 그때 늦게 온 주례가 정성 다해서 모든 소망을 다 붙여갖고 거기다가 좋은 얘기 해주려고 한 것이 주례 마음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한 말 뭐냐면 여러분들 기다리셨죠. 저도 얼마나 애가 탔습니다. 그런데 실은 생각해보면 기다리고 애가 탄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마음들이 오늘 혼인이 원만하고 화합되고 할 때도 추구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뜻이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린 사람들이 다음에는 틀림없이 다시 만날 것이다 라고 한 것도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건 얘기 없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한 그 순간에 늦게 온 게 다 덮어져버려요. 그러고 나서는 그런데 이제 그놈이 이제 장가가갖고 결혼식 끝나고 초대기 나면 반드시 그놈들은 주리한테 내가 인사 타와요. 그러고 나서 얘기가 그때 선생님 내가 다 기다렸는데 그때 오셨는데 우리 이렇게 옥동자를 낳았어요. 이름 지어주셔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 어려운 얘기를 풀어나가는 데 모았던 간절한 마음 결합이 다음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람들의 동기 결합이 된다. 느낀단 말이에요. 그리고 늦었을 게 오히려 늦은 것을 잘 선용하면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 드리려고 떠들고 있는 것인데 너무 좀 그러다 보니 시간이 그냥 조금 늦은 데다가 더군다나 이게 50분이나 지나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유별나게 그 아내가 마비가 오래돼 갖고 잘 안 풀려서 근데 집사람 골로 자고 있지. 이게 엄마 걱정돼서 어제 저기 둘째 딸이 왔어요. 그래갖고 늦게까지 뭐 왔다가도 이제 잔다고 오면 이제 저는 앉아서 체포가 앉았다가 이제 아침 늦잠 자고 있는 돈 끼어갖고 이제 그 자고 있을게 방에 앉아놨게 나는 내가 혼자 부딪혀서 막 운동하고 하지. 그런데 그놈이 이제 지금 막 도와준다고 지가 밥 온다고 막 가만히 계시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딸내미는 핑계대고 늦잠 자다가 없어지고 늦어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 속으로는 지금 우리 29들 외에도 학생들도 올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건 간에 나부터서 다시 이 상리에 관해서 추상 문제에 대해서 다시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잘 불편한데 좀 운동보다 좀 나았을 때 이제 앉아서 책을 봤어요. 그러고 나더니 앞에 부분도 중요한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교재에 나오는 91페이지 이하에서 들어있는 이 상계, 추상 제도에 관한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는 문제는 지금은 시작했는데 요즘에 그 공원 입구에 있는 화장터에 가서 꽃이라면 끝난대. 근데 그것은 글로 끝나볼 뿐이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이 같이 살았던 부모가 혹은 직구가 마지막 떠나가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인간 도리를 정성을 다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분명히 한 번쯤 정리해 놓아야 문제라고 말합니다. 요새 세상에 다 그냥 화장실 적당히 해버리는데 뭔 율곡선생의 장례 절차에 관한 것을 공부해 그렇게 얘기하기가 쉬워. 그런데
그 말도 이기는 있지만 이 기회에 한 번 다시만 자식들이 부모 아버지나 아버지 어머니 마지막 한 번 모시는 장려는 작별은 절차인데 거기 최선 다하는 자세를 공부하지 않으면 되냐. 그 최선 다하는 자세를 공부한다는 것은 글로 돌아가시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자리가 부모는 돌아갔을지라도 내가 살아있다가 죽는 동안까지 내가 죽는 동안까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내 새끼들이 죽는 동안까지 내 새끼들이 지금 부모가 가지고 있던 마음을 보고 있는 마음을 두 새끼들이 또 보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하면 살아있던 사람의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을 간직하는 방법을 배운 방법을 대를 위해서 가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사람으로서 연결되어지는 생사를 통해서 연결되는 마음 고비를 끊지 않고 이어준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인간의 결속의 요구이 있는 것이냐. 다시 말하면 제일 큰 변화를 끊지 않고 연결시키는 변화를 끊지 않고 연결시키는 결정적인 부분이 바로 뭐냐. 특별로는 날 때 그 선자 살아가니까 몰라. 죽을 때의 마지막 장례야말로 상례야말로 살아왔던 분들과 죽은 분들과 형식적인 문제는 끝이 돼. 뭐 실질적인 문제는 뭐예요? 마음에 간절하게 남겨놓고 담아놓고 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자면 어떤 누구도 다 잊어버릴 것 같아도 특히 나같이 부려막좀 했던 놈은 어머니 연결하면 그러니까 다시 생각나도 못했던 것도 기억난단 말이에요. 그 다시 말로 그냥 세상에 난 추천돼요. 하늘이라는 조자도 부모 돌아가신 다음에 그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을 거니까. 다시 말하면 죽고 사는 문제의 한 고비를 보는 마음이야말로 현상은 죽고 사는 것이지만 마음속에 뭐예요? 제일 큰 고비로 고트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고도리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같이 살았다가 약속분이 돌아가셨을 때 자기 분신을 몸뚱아리 원전에 관한 문제를 정리하고 기억하는 절차야말로 상례다. 그때 생각해보자면 그때 굉장히 중요하게 간직하고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그 모르고 넘어가면 정없게 더군다나 그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모르고 넘어가면 끝난 것 같지만 그 간직하고 싶었는데 그 불러봐도 찾을 길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그게 6.25 때 한국 동남에 와갖고 미국에 와갖고 참전해갖고 있다가 그냥 이러면 헛두고 덜두고 가버렸는데 지금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엄마 뱃속에 나와갖고 그놈이 지금 고생 하다가 지금 한국 1등 가는 명가수가 되어 있는 사람 누구지? 김인순이지. 인순이가 이제 한국 참전용사들 모았는데 가서 미국까지 가서 참전용사 감사하는데 한국 참전용사 감사하는 한국 동남 지순이가 돼서 그 가서 한국 가수 대표로 가갖고 거기서 이제 감사 공연을 해야 가서 인사말이 유명한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도 모르는 혹시 여기 계신도 모르는 분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이요. 이 중에서 아마 내 아버지가 얘가 계신지 몰라. 근데 그 양반은 스스로 한국 와서 두고 가버렸을 뿐이지 한국에 약간 딸이 남녀주셔 관심도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래도 여러분들 와서 한국 동네 참여해서 한반도 지켜줬을게 감사하라 감사해라고 해서 인사 공연을 해 감사 공연하러 와라고 했는데 내가 감사하긴 해야겠는데 누구한테 뭘 갖고 어떻게 감사하고 있냐. 이거 비극이란 말이지.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면 그래도 누군지도 모르는 그냥 막 기억하기도 못할 것 생각되긴 전혀 지금 그 양반 내가 그 사람 세상에 났을지도 자기 딸인지도 관심도 모르는 아버지 때문에 그래도 나는 세상에 나온 거 아니냐. 나와서 그로 말미암아서 열심히 뛰어다 보니까 가수도 되고 나는 당당한 한국 혼혈아 애비도 모르는 혼혈아지만 한국 국민이 되어갖고 그래도 내 나라에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신 미국분들이 지금은 깜짝이 그냥 말은 기억도 못 얻는데 그리워해 가는 것이 자식 마음이다. 난 그 대목을 보면서 야 이거 보통 사람 아니다. 이거 이제 어떤 경계를 채우는 사람이다. 지금이라도 보면
그 생각을 하면요. 인생이 지금 만나면 참 유교 때 겪었던 느낌을 같이 남녀가 같이 느낄 수 있는 마음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나 세상에 유교 전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한테다 이제 아버지가 아들은 새끼를 남겨놓고 어머니 임신 7달 되었을 때 아버지 이고 납북대 갔단 말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그때 7달 돼갖고 있다가 아버지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이제 9월달에 난 내 막둥이 동생이 세상에 금년에 72살이에요. 가 한선이라고요. 가는 72살인데도 가는 그 다음에 나와갖고 전남대학 여기다 이제 아버지 봤단 말이에요. 가는 근데 가고 벗으려고 하는데도 형님 들어볼 세상에 아버지도 모르는 동생이 신혼 특기야요. 국회의원을 쓰다 납북돼 왔는데 보도 듣도 보는 그 아버지 때문에 신혼 특기야요. 그 신혼 특기가 항상 제약을 받는데 그래도 내가 그래도 다행히도 학장이라도 돼갖고 교수가 되니까 신혼 특기가 뿐이잖아요. 뭐 이제 공기가 학장 되면 비밀 뭐 2급 3급 2급까지가 1급까지가 비밀 7급인가 나오니까 관리자 나와. 그렇게 되니까 내 신혼이 풀리게 되니까 가가 신혼이 풀리게 됩니다.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바로 우리 집에서 내가 역사를 현실적으로 찍어먹고 산 사람인데 그 속에서 자라난 한선이는 난다 잊어버리고 껄껄 웃은 거 형님 그래도 말 안 듣는 형님이 나 종아리 걷어놓고 형님 종아리 때리고 나 때리냐고 말이죠. 그리고 어리고 하면서 지금 당당하게 가가 지금 미국에 아니 미국 서울에 있는 재경 이쪽 한 우리 집안 하동 경지 그 회장을 맡고 있어요. 가는 모든 것을 지나는 걸 말을 쓰는 상황 다 체험을 하고도 다 이미 통달해버렸네요.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거 무엇이냐 오늘 얘기가 너무 어려졌습니다만 그럴 때 가 동생한테 아버지에 관해서 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가한테 매를 때리면서도 너는 안 배웠지만 이 속에는 피 속에서는 아버지 정신이 들어있어야 네가 잘못하면 너로 만나면서 아버지가 누가 되고 우리 집안 누가 돼. 너 그러면 안 돼. 그래 내가 너 때려. 그거 때리면 그럼 내 잘못이니까 나만 때리. 왜 형님을 왜 봤어? 내가 너를 때릴 때 너를 때릴 것을 맞겠냐? 넌 내 맞이기 아플지 모르지만 너 때리는 내 마음은 더 아프지 않냐? 이 마음과 내 마음과 마음을 하나다. 그 후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한선아 형님 잘못했습니다. 부를 때 그 대답을 해버려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직접 모시지는 않을 수 있지라도 그게 아버지가 계셨고 돌아가셨고 했던 인연 때문에 그 의미를 심어주면 뵙도 듣도 못했던 아들한테 아버지는 하늘같은 존재가 된 것이고 안전히 마음도 모르지. 인순이처럼 출세해놓고 보니까 아 그래도 껌둥이 지금 누군지도 모르는 껌둥이가 지금의 겁탈했기 때문에 나는 남들이 내가 이 세상에 이만 되었구나 한 것을 이미를 알고 그럼에도 그걸 갖고 당당하게 미군 참전용사들한테 여러분 속에서 본인은 누군지도 모르지만 내가 지금 딸인지도 모르지만 이런 인연에 의해서 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난 역시도 감사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얘기 그게. 그러고 보면 그 얘기를 미국 갔다 와서 공연할 때 보고 있는 인순이를 보면서 나는 아 인순이 김인순이 한번 가까이 친 남매처럼 보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이제 근본 문제에 대해서 네가 네 권유했던 것도 나도 권유했어야 그러니까 가도 딱 한 10살쯤 나하고 차이가 되었지. 그래서 그럼 한번 나 일부라도 만나보고 싶은 간절히 있었던 거예요. 뒤에 있으면 인순이 불러다가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보다 여기 광주에서 남녀 보다 이가 뭐없이 뭐하고 얘기했다 그때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우리가 가야 인간의 근본 자세에 관한 격이 없는 이익이 아니겠냐 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속으로 나 항상
어려운 일 닥칠 때마다 특히 난 이후에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는 항상 번쩍 번이 떠오르면서 인순이. 내가 얘기한 인순이 얼마나 인순이 중요한지 아시겠지? 그런 뜻에서 저 같이 공부한 양반들 중에서 광주에서 인순이 부르다가 여성 지도자들로 한번 기회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 그게 참고로 한 거야. 이 말을 문득 한 것 같지만 난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현실 인식할 수 있는 문제 중에서 인수위 같이 가장 중요한 주제를 내보고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인재가 없어요. 드물어. 그 말씀을 줄 수가 있고 말이 엇나갔습니다만 따라서 창제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온 대로 보자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이게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정성을 다할 수 있는 기회는 이번밖에 없다. 이번 놓쳐버리면 없다. 그래서 이제 뭘 일국 선생님이 설명하신 거 뭐라고 하냐면 돌아가신 분한테 다른 일이야. 세상에 잘 쓰고 못 쓰고 실수할 수 있지만 이 기회야말로 마지막까지 정성 유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이게. 근데 뭐 설명한 것들이 이유가 있어서 아침에 다시 한번 쭉 읽다 보니까 왜 이런 글을 시작되는 것만 보고 앉았구나 생각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전공역을 갖고 시간 너무 오래 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근본 문제는 알아야겠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상제에 관한 문제를 어디까지 했냐 생각해 보니까 상제에 관한 문제를 101페이지 그 사람들이 와서 문상으로 왔을 때 종계관에 대해서 상제들이 여는 대도를 설명하는 걸 들어가기 전까지 101페이지 마지막 끝들이 부분까지를 했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했던 것과 연결시켜가면서 오늘은 일단 어떤 정식으로는 상계에 끝내고 그 다음에 제일 쪽으로 들어갈까 생각합니다. 근데 있다 보니까 여기 무등고전 연구원 회원님들이 진짜 애국자들이다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꼭 기억시켜야겠다. 이것은 꼭 기억시켜야겠다 한 내용들을 어디보다 옛날 말하자면 예전 뒤집어갖고 꼼꼼히 갖고 거기다 상황을 쓰고 계시고 완전 글자가 쓰고 있는데 문제는 당신 욕심이지. 실제로 그 전공교육 대상들이 오늘날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 것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흡사히 말하자면 엔사이클로피디 브리타니카 대형 백과사전을 줬다 보니까 하도 좋으니까 여름 사갖고 우리 손자들까지 보게 해야 된다. 그래갖고는 더 퍼지갖고 난 다 입도 못하지만 이 손자들까지 공부시켜갖고 배른다. 그래갖고 나중에 자기 죽은 다음에 10년, 30년, 50년 후에 손자들이 보라 그러고 엔사이클로피디 브리타니카 대형 백과사전 24권까지 28권짜리를 그놈을 사갖고 저 생각에다 진절해놓고 뭐라고 사놨어? 나는 공부 무용도 모르지만 내 새끼들하고 공부시켜갖고 왜 나간다? 그걸 해놓는다고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러다 보면 실제는 돈 보기에 아따 암기 시집이가 함께 대형 백과사전을 놔뒀대. 그러면 공부 많이 했대 할 줄 알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동안에는 또 개념판도 나올 것이고 또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땐 나는 그 사전을 보는 동안에 새끼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어요. 나는 공부 못했지만 너희들 해야 해야 새끼들아. 그 말이 지금 할아버지 가슴속에서 이것이 일단 전해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말이 엇나갔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상 아들들이 공부하고 배워란다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얘기 같고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는 책이란다 한 정도의 기억을 관심을 갖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90페이지부터도 그전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나갈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현재 이 향교 안에서 거의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은 오성회 회장을 지내셨던 그리고 전교실하다가 저도 이보교사 중개학 받아서 근데 전교실하다가 상체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상체문 전교 보내 그 모든 것이 아니라 그 관계적으로 그 상중에 전교한다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격이 좀 못하고 너한테
비장을 준다 그래서 얘기만 하면 상처하고 나오면 전들 못 얻죠. 그래. 그래서 전들 못 오셨던 일사 윤장현 선생님이 그래도 현재 내가 알기로는 여기 오셨던 윤기원 형님 그 집안 제일 어른이시고 90이 넘으신 분인데도 지금도 제일 해남 강진 윤씨문 중에서 전체 집안 한목을 지켜가시면서 또 유기무 법도에 대해서 지켜나가고 계시고 그런데 그분이 나를 만나시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 화담사 이만치 되어갖고 학풍 정립해놓고 지금 보존장한테 정립해놓고 화담 서원 정립해놓고 자네가 뜻서 이 기회에 기본 질서 안 잡아놓으면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 뜻은 알겠습니다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다가 읽어봤는데 그분한테 이제 여기 3개 강의를 어떻게 합니까 하고 전화를 한번 올렸더니 참 어려운 일이지. 그러나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 상교 근본 뜻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했어. 그래서 여기는 자세한 내용들은 실제는 오늘 옛날 상교하고 지금 상교하고 제로가 바꿔져 버렸는데 설명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도 제 수준에도 엄청나게 어려운 데다가 더군다나 옛날 예론하고 현재 예론하고 다 널치니까 현재에 있어서는 지금 참고로 말하면 광주 시내에서는 그대로 지금 입가돼갖고 양리에 못 오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반드시 하려면 옛날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물어봤더니 광주 시내에서 지금 시내에서는 지금 허가가 안 나다네요. 전부 다 화장을 해야 해. 그 깜짝 놀랐어. 근데 선견집에 있는 분이니까 그러지만 내 은사님 범대순 교수님께서는 그 대비해서 저 담양 쪽에다가 선상을 마련해놨대요. 그래갖고 그 선상 쭉 깊은 소재에다가 거기다가 딱 내서 정리를 해갖고 차곡차곡 거기다가 화장 많고 관으로 해서 묘를 했지만 60묘를 하게 양리를 하게 되어 있다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딱 가봤더니 대단히 좋더라고. 저기 말하자면 이 학생운동은 민족운동은 아주 오기복 정규철 선생님 있잖아요. 여기는 정기철이고 정규철이고 있잖아요. 사학과 정규철 선생님이 완전히 그냥 아주 그냥 동대 스님한테 그냥 아주 존경하고 빠져가고 있는 사람인데 저번에 이제 저거 화순 그 다라실에 있어서 저기 고창고보를 장서는 양씨집이 그 집이 그 장서신 양반은 그가 정선이에요. 그 양형열치라고 형열치 초상이 나서 이제 그 장치까지 이제 나 가서 던전 던디 이제 혼자 있다가 먼저 가 있더니 나중에서 와서 웃고 그 화장해갖고 왔어 그거로 거기 가서 내가 나중에 만났는데 그때 규철이가 와서 얘기를 들었더니 범세순 교수님네 산소 범시 산소는 그런 산소가 다 되어 있는 데다가 다 한 분도 화장 않고 절차 옛날 절차대로 해갖고 다 모셔놨는데 산소도 좋고 그래서 그런지 그 자손들이 옛날에 무지하게 어려워갖고 만약 범세 선생님 아버지가 서당 혼자 선생하시면서 일본놈 두드러펴갖고 도망다니냐 뭐이거든. 근데 그 집에서는 범세 선생 손자 손녀들이 사법고 잡기가 또 그 조카들도 그다 합기가고 동손자들도 합기했고 법적에 인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그리고 아들 희승이는 또 말할 것도 없이 이쪽에서 말하자면 광주 지역에 있어서 많은 그가 특히 암 치료 분야에서는 아주 제1인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범수 선생님의 따님 새끼들도 하지만 여성들도 다 발버둥 잡고 온다고. 그러니까 몇 자 쓰면 발버둥다는 얘기를 믿건 말건 간에 범수 선생님 집안은 규철 정규철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
법인 집안은 아마 선생님 주변에서 제일 옛날 법도 지키면서 현재 학문으로 되고 인기 없고 발전하고 있는 집안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웜에 나는 선생님하고 나오면 치는 줄 알았더니 그 아들 손자들이 벌써 하나 모범 과정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구나 생각했다. 근데 이유는 무엇이냐? 적어도 화장 않고 옛날 전통적인 방법으로 매장을 하면 발목한다는 말을 받아들이자. 나는 그러니까 앞으로 화장하지 말자 이게 그자는 아니야. 시대가 근데 이제 화장지도 가야지. 그러나 옛날 그런 형식으로 취해왔던 대표는 얘도 있다는 얘기가 들어서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내용이 뭐냐? 정성 다하면 된다 하는 그 뜻이 그 소리가 분명히 의미가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대로 쭉 읽다가 그 생각을 간절히 한 것입니다. 그 이제 집안 욕심, 문중 욕심을 하기로 한다면 그냥 안 해야. 그런 뜻에서 우리 백부님께서는 저기다 지금 저쪽에다 보다 그렇지만 도선장을 만들어 거기다가 화장 않고 일반적으로 그 옛날 전통 중요치유 장례를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와서 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해요? 아까 네가 얘기했던 정원영 박사 아들 천지가 지가 버티면서 그걸 대책을 해갖고 집안 전부 무등 만들어갖고 도서관 만들었나? 가는 서울대 서울의대 신교육과 과장을 지냈지만은 신교육 과장하면서 거기서는 이제 히트너가 보지만 가는 문중인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하나도 몰라요. 여기만 오면 내 그쪽과 동교고 동갑인데 아주 동교한테 그냥 자리줬으면 주가 되게 끝나. 그것도 몰라. 그건 문중 종선이라고 그건 어떻게 지어 모르겠다고. 그러면 동갑인데 아마 동교가 현지 같다. 그렇게 cap처를 받고 근데 꼭 지도도 종선이라고 해갖고 지가 또 형이라고 해도 안 해. 이제 딱 명 해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걸 보니까 또 동기는 가만히 있겠어. 이건 이렇게 해야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해갖고 그 나무리기만 말고 따뜻거려갖고 해야 할 거 아니야. 너를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야가 들어야 한단 말이야. 지가 교수라고 서울대학 교수라고 목에다 힘만 주고 앉았으니까 더 안 된다고 지금. 그런데 그래도 동주가 따뜻거려갖고 반항하니까 그래도 가들이 와서 무슨 일을 제가 문제지 할아버지 문제를 생각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 보면서 문제는 무엇이냐? 그래도 전통이 없을 수 없으니까 그 체제를 유지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상대 부분에서는 앞에 부분을 정리를 해야 할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말씀했습니다만 꼭 참고로만 말씀드립니다. 92페이지 보면 상제는 마땅히 당이 1, 2 주문공 가래니 주문공 주자의 가래에 유하에서만 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런데 만약에 약 6, 의회처 불분명한 대목이 의심이 나서 불분명한 대목이 있다면 즉 질문 후 선생장자에게 하여서 측예처 자기보다 먼저 태어난 알고 있는 사람한테 선배한테 물어서 그 예처를 물어가지고 해야 할 것인데 그 다음 뭐냐 필진기예가 아니라 그 지를 예전 예자를 예를 다한다 보다도 정성성으로 해석하고 있다. 거기에 대의원은 정성성 자세를 다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것이 첫 번째라고 해요. 그럼 여기 말하자면 꼭 해나가야 할 것이 저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제 본문에 관해서 쭉 번호를 매기면서 핵심은 정리해야겠다. 그래서 상제에 관한 마땅히 주자의 가래에 의해서 행해 나가고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부분은 상제의 1 번호를 넣어서 1번 한다면 상제의 1번 넣으면 93페이지에 나오는 혹시에 돌아가신 분한테 아게 그래갖고 영어 선 떠날 때에 지붕에 올라가서 그 사람 이름 부르는 것을 이제 보기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때에 작별하는 통보를 할 때에 한 절차에 관한 혹시 그 앞에다가는 2번을 벌써 보자. 그럼
여기서 그 본문에 관한 것과 꼭 우리가 다 이룰 수도 없지만 버려서는 안 될 것은 본문에 관한 것과 그것은 예를 들면 91페이지 보자. 본문에 관한 것은 한 10줄 떨어져서 부격이라고 갖고 본문을 직접 번역한 대목이 나와 있다. 그러니까 부격 앞에도 다른 거 놔두고 번호 문장 번호를 넣어서 2번 한번 써보십시다. 93페이지에 나와 있는 복시에 돌아가신 분한테 나 안개 죽은 사람 그러고 불러갖고 장기 시작해 한 통보를 했다면 그것을 복을 한다고 복창을 할 때는 그대목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93페이지 본문에서 7개 줄 밑에 있는 대로 구격에 나와 있다. 구격에 보면 환자가 혼을 부르는 복을 할 때는 그것을 다시 말하면 중요한 본문 번역 부분까지는 꼭 읽어둬야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2번을 씁니다. 그 다음에 3번 지난번에 했던 것이지만 3번은 95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자면 초상 났을 때 아버지 상일 때는 당연히 장자가 한 것이 원칙이지만은 어머니 상일 때는 누가 혼주가 되느냐 그러면 어머니 상일 때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어머니가 먼저 가셨을 때 아버지가 바로 혼인의 주체자가 되어가지고 상중노를 통해서 아버지 명의로 모든 문제가 진행되는 것이다 하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나이가 많은 경우에 특히 나서지는 못해서 아들들이 장성한 아들들이 할 수가 있겠지만 다시 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90살 넘었을 때 장례를 어떻게 아버지가 할 것이냐만 그래도 명의는 아버지 명의로 하는 것이다. 그것이 여기 한번 비슷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다 모상에는 부가 상주다. 근데 뭐 여기 있는 구격 부분들도 참고해 거기다 3번을 넣으시고 바라고. 95페이지 제 밑에 줄에 있는 대로 부모와 부와 뭐가 막 돌아가시자마자는 머리를 풀 것이냐 풀 것이냐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그 문장을 부모 초몰에 막 돌아가시자마자 그 대목을 4번을 문장을 쓰고 그 대목에 관한 것들을 설명한 것이 96페이지 가서 보면 거기서 97줄에 보면 구격 부분이 나와 있다. 여기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장의 절차의 가장 중요한 예의 절차 내용을 잃어서는 안 되니까 꼭 알아야 하는 문제가 여기 있는데 보자면 96페이지 위에서 네 줄에 나와 있는 대로 소렴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97페이지로 가서 보자면 예의 절차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작은 text로 쓰여 있습니다. 적어도 소렴, 대렴이라고 하는 것과의 차이를 알아본다면 소렴은 일단 돌아가셨으니까 그냥만 돌아가신 분 시신 몸뚱아리 발견한 것이 소렴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소리 모이고 다음 것들을 쭉 알아주시기 바라면 97페이지에 보자면 임종은 것이고 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복은 것이고 그 다음에 발상 그런 것들이 용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은 중요한 단어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 중요한 문제들은 이제 막 시작할 때 숨 넘어가는 대목에 자기를 같이 했던 것들보다 임종, 종이라는 건 숨 넘어갈 종자 아닙니까? 숨 끊어질 자리에 자손들이 가족들이 같이 있는 것 참여하는 것이 임종고 그것을 자손들 임종을 맡고 그 속에서 돌아가신 것을 임종복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전쟁 나왔고 돌아가신 분만 하면 우리 아버지처럼 끌려가 가시면 누가 어디서 돌아간지 언제 돌아갈지 모른다네. 어떻게 보면 그것을 나도나 뭐 지도하고 뭐하고 죄인 용서해서 그거가 나빴습니다. 맞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일들은 이런 일들이 원만하게 당연히 온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 다 참여해서 보게 하는 상황이 됐을 때 이 대목이 가장 평화스러운 정치라고 합니다. 그것이 개념으로 나면 생각하고 싶어요. 그 마지막에 평양으로 끌려가실 때 잠깐 우리 집에 들렸다 가셨는데 그때 그 모습이 지금 아버지 마지막 모습인데 물론 모시고 갈 때야 이쪽에 좌익 거두인 오남열이가 오종열이 형님이 오남열이가 와서 정중하게 모시고 갔지만 그 다음에 갈 때야 모시고 정중하게 가서 어찌고 돼갔지 그 끌려갖고 그 전쟁터에서 어떻게 대우받았을지 누가 알 것입니까?
끌려가기 전에도 끌려가고 그 보도연맹 가입자들 아버지가 안 살려줬다고 보도연맹 가입자 죽은 사람들이 살인당한 사람 있잖아요. 가족들이 와갖고 날새벽 3일 동안 아버지 투를 뺐단 말이에요. 싫은데 그때 그 상황 보고 이 새끼들 딱 죽여버리면 내가 나 검사해야겠다. 그래갖고 검사대하고 보복을 생각하고 복권해 갔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바보 같은 생각이지만. 근데 그런 내용들 생각해 보자면 말하자면 이와 같은 절차를 취해서 장례를 만든다는 것도 큰 복이다 그 말입니다. 모두 그래서 이와 같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한국 모든 사람이 갖춘 장례 절차를 취해서 죽은 사람보다 뭔 복이라고 하는 걸까? 고종명 마지막을 원만하게 하는 수준이 요새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뭐냐면 선종 마지막을 잘 무사히 좋게 평범하게 맞았다. 차가 썼자 선종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선종이 아니라 악종을 맞았어요. 근데 악종을 만든 것이 누구요? 원죄 주여 이 죄인들 용서하소서 그 원죄라고 둘을 째갖고 그 사람들 내놓고 그다 기도를 하고 자빠졌어. 지들이 다 전쟁 만들어 놓고. 근데 세상에 어머니 장례 식당에 와갖고 나 좋아한다고 나 생각한다는 애들이 이제 기독교 교회에 와갖고 거기서 이제 태아 밑에서 기도를 해요. 처음에 어쩔 수 없이 왔을 때 감사하지. 그다음 뭐냐면 찬송하면서 주여 이 죄인들을 용서하소서 그 소리 듣는 순간 손 확 뛰었지. 이제 그만들 해. 그래도 막 야 미안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전쟁 책임이 어머니한테 없는데 아버지한테 없는데 이 죄인을 용서해라고 하는 얘기가 난 제일 듣기 싫으니까 그 얘기는 나 더 듣을 수 없어. 그게 그만 유로로 왔다거나 그분한테서 미국 사람들하고 짜갖고 전쟁에서 이런 비령 불행을 당하겠으니까 미안하다고 당신들이 여기다 해야 하지. 자기도 군인 먹기 위해서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우리 죄인 우리 어머니가 니가 죄인이야? 지금 난리를 세계 지배라고 전쟁이 일으킨 놈들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그 소리 내가 가만히 듣고 있을 수 있어? 미안해요.